엄마의 도시락.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민주는 피곤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대기업 과장. 누가 봐도 성공한 삶.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겠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아침이자 점심이 될 겁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엄마. 민주는 화면을 본 채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번 주에만 3번째 부재중 전화입니다. 나중에 전화할게. 그는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 핸드폰 화면에는 엄마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도시락 싸갈까?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줄게. 하지만 민주는 그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회사 회의실. 프레젠테이션이 한창입니다. 민주는 능숙하게 발표를 이어갑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가족사진 한 장 없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재현이 다가왔습니다. 야, 민준아.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고향 내려간다며? 너도 가지? 나? 안 가. 바빠. 에이, 거짓말.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신다던데?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냥 안 가. 사실 민준에게는 고향에 가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25의 민준. 대학을 졸업하고 첫 면접을 보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엄마는 도시락을 싸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도시락 싸줄게. 면접 끝나고 배고플 거 아냐? 엄마, 나 어린애 아니야. 25인데 무슨 도시락이야. 창피하게. 그래도 엄마 도시락이 제일 맛있잖아. 됐어. 진짜 창피하다고. 왜 맨날 이래? 제발 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엄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면접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그날의 말을 후회했지만 차마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10년. 민주는 집에 거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향 친구 재현이었습니다. 민준아, 너 어머니 아프신 거 알고 있어? 뭐? 무슨 소리야? 아니, 너 진짜 몰랐어? 너희 어머니 3개월 전부터 병원 다니신다는데?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병인데? 자세히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요즘 많이 안 좋으시대. 민준이 엄마, 너 걱정 많이 하신다며? 전화를 끊고 민준은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3시간 후 민준은 10년 만에 고향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낡은 운동화 한 켤레, 엄마의 신발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신발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약봉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방문이 열리며 엄마가 나왔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민준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작아진 모습,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왜 아프면서 말 안 했어? 아이고, 별거 아니야.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근데 우리 아들이 왔네? 밥은 먹었어? 엄마는 민준의 큰 소리에도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금방 할 수 있어. 엄마. 민준은 말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엄마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이의 도시락 기록.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18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2005년 3월 2일 초등학교 1학년 첫 도시락. 민준이가 계란말이를 좋아한다. 내일은 계란을 2개 더 넣어줘야지. 민준이가 잘 먹어서 엄마는 행복해. 2010년 6월 15일 초등학교 6학년 민준이가 요즘 축구를 한다. 운동하느라 배가 많이 고프겠지. 오늘은 밥을 더 넣었어. 민준아, 엄마 도시락 먹고 튼튼하게 자라렴. 2015년 11월 3일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다음 주야. 민준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한다. 야식으로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갖다 줬는데 민준이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화를 냈어.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그 나이 때는 다 그렇지. 2018년 4월 20일 대학교 3학년 민준이가 이번 학기는 도시락이 필요 없다고 했어. 친구들이랑 먹는다고. 그래도 괜찮아. 우리 아들 친구도 많고 좋구나. 2019년 10월 5일 대학교 4학년 오늘 민준이한테 크게 혼났어. 면접 보는 날 도시락을 싸주려고 했는데 창피하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 엄마는 그냥 민준이가 배고플까봐 걱정됐을 뿐인데 오늘부터는 도시락을 싸지 않기로 했어. 민준이가 싫어하니까.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혹시나 민준이가 엄마 도시락이라고 말할까봐. 그 이후로도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일 민준이가 서울로 올라갔어. 좋은 회사에 취직했대. 자랑스러워. 도시락을 못 싸주는 게 아쉽지만 민준이가 행복하면 돼. 2023년 7월 10일 오늘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 하지만 민준이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 우리 아들 바쁜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2024년 11월 1일 민준이 전화번호를 몇 번이나 눌렀다가 지웠어.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괜찮아. 민준이는 바쁜 거야.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마지막 페이지. 2025년 11월 3일 어제.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간섭했나봐. 도시락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싸주려고 했지. 하지만 엄마는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말 주변이 없는 엄마가 사랑에 대신 할 수 있는 건 밥을 챙기는 것밖에 없었거든. 민준아, 엄마 도시락 맛있었니?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은 수첩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새벽 2시인데도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엄마가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민준아, 깼어? 엄마가 내일 아침 내 도시락 싸려고. 내가 좋아하던 계란말이랑 소시지 볶음, 김치 볶음 넣을게. 서울 올라가면서 먹어. 엄마, 10년 만에 집에 왔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지. 엄마 도시락은 예전만큼 맛있진 않을 수도 있어.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도 엄마,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한 말, 정말 죄송해요. 엄마 도시락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가 민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는 다 이해해. 그 나이 때는 다 그래. 엄마도 젊었을 때 할머니한테 그랬거든. 아니에요. 저는 너무 못됐어요. 엄마가 아프신 것도 모르고 전화도 안 받고 엄마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민준은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내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정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간 쌓였던 오해와 거리가 그 눈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나 엄마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엄마가 가르쳐 줄게. 엄마는 민준에게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계란말이는 말이지, 불을 약하게 해야 해. 그래야 부드럽게 익어. 그리고 소금은 살짝만. 내가 짜게 먹는 걸 안 좋아하잖아. 네, 엄마. 김치볶음은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어. 그래야 고소한 향이 살아. 네. 그리고 밥은 너무 꾹꾹 눌러 담지 마. 내가 밥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니니까. 엄마의 설명 하나하나를 민주는 메모했습니다. 30분 후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서울 올라갈 시간이네. 민주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니, 이번 주말에도 올게요. 민준아,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엄마가 알아. 일 잘하고 가끔 전화만 해줘도 돼. 아니에요. 매주 올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저랑 서울에서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엄마의 눈이 또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네. 이미 결정했어요. 다음 주에 짐 싸서 올라오세요. 제가 모시고 싶어요. 엄마가 아프신데?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민준아. 그리고 엄마. 저도 이제 엄마를 위해 도시락 싸줄게요. 매일은 못해도 주말마다는 꼭. 엄마는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정말 다 컸어. 민준은 차에 올라타 도시락을 옆자리에 놓았습니다. 집을 출발하기 전 그는 도시락을 열어봤습니다. 노란 계란말이, 빨갛게 볶아진 김치,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민준아, 엄마가 사랑해. 천천히 먹고 운전 조심해. 마이너스 엄마가. 민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계란말이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서울 아파트. 거실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꽃이 놓여 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도시락 쌌어요. 민준은 도시락 2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이 이제 도시락도 싸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계란말이 좀 봐요. 엄마만큼 잘 만들었죠? 엄마는 도시락을 열어봤습니다.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 김치 볶음. 모두 민준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엄마, 사랑해요. 언제나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민준이가. 엄마는 그 쪽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엄마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평생 저한테 도시락 싸주시고 사랑 주시고. 민준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의 도시락은 단순히 밥이 아니었다는 걸, 그 안에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걸,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큰 사랑이 그 도시락 안에 있었어요. 엄마와 민준은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했나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차려진 밥상, 조용히 정리된 방, 빨래된 옷들, 그리고 도시락. 누군가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매일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건 어떨까요?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의 도시락처럼 당신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 테니까요.